북한의 실상은 거대한 감옥이었다고 말합니다. 탈북민 구출 작전에 늘 힘쓰고 계신 김상호 목사님, 이 탈북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목사님께서는 몸소 실감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중국에 작년에 이제 7월 1일부로 반간첩법이라는 걸 시행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탈북자들을 돕다가 현지인이 잡히면 간첩으로 처음부터 딱 하기 때문에 네, 그냥 13년 이상 감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구출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 정도면 북한이 점점 더 독을 품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처벌도 어떻게 또 강력해졌습니까? 이것도 궁금해요. 네. 네. 저는 7살에 공개 처형을 봤어요. 네. 근데 7살? 예전에는 어린애들부터 공개 처형할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혀요. 너네도 커서 잘못을 하면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한다. 그래서 저는 7살에 제가 공개 처형하는 걸 봤는데 지금은 공개 처형을 안 하고 비공개 처형으로 바꿔가지고 처형이 지도 새도 모르게 사살한다는. 예. 그래서 처벌이 더 강해져가지고 어느 집에서 어떻게 없어졌으면 진짜 처형 당했을지도 모르고, 그때는 공개 처형을 했으니까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아니, 그 지도 새도 모르게. 그 어린아이를 그런 걸 보게 한다는 게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요. 공개 처형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청년 2명을 이제 남한에서 드라마,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재판도 했어요. 드라마를 봤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 다 앞에 무대에 세워놓고 2명을 이제 수갑까지 채우고 그렇게 사회 통제를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탄압을 하는 거죠. 그만큼 좀 많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 당국이 인민들을 더 고립시키고 이렇게 옥죄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의 행보는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설미 씨? 뭐 어차피 북한의 민심은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개방하면 잘 산다를 다 알아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개방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그런 거야. 야, 개방. 우리나라는 개방하면 우리나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우리가 개방이 되면 모든 길은 한반도를 통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통한다.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방된다는 게 뭘 빨리 개방이 돼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 개방은 개방되는 순간 끝나요. 북한이 이때까지 역사 날조 교육을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6.25 전쟁, 8.15 다 김일성 한 것처럼 다 뻥쳤으니까. 그 체제가 무너나기 때문에 절대 개방을 북한은 못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북한 조건이 개방을 못하는 이유를 한국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저걸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심이 떠나잖아요. 보면 그치. 남조선 잘 사네? 그러면 민생은 뭐가 중요합니까? 정치가 중요합니까? 민생은 잘 살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그러니까 민심은 이미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난 민심을 아까처럼 미성년자 세워놓고 공개 처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 정치로 따라갈 수, 생계형 충성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 전체가 다 이제는 쇼인이 될 거다. 왜냐면 생계형 충성. 저도 탈북하기 전날까지 장군님 서자 이렇게 다음 날에 딱 탈북하거든요. 그런 생계형 충성이 더 막을 치고 있어서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속내를 들여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공개처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엄청 조심스럽게 그들은 행동할 거고 그로 인해서 북한은 빨리 막 뛰어가고 있다. 저는 북한 정권이 우리 편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예 정권 나락으로 지금 아주 내리막으로 뛰고 있어요. 막 자기가 지금 멈출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많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악한 상황일지 몰랐지만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는 저 북한 정권은 지금 완전 너덜너덜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정말 폐쇄적이었던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문이 굳게 닫히게 됐죠? 우리 조경일 씨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네.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2020년 초에 바로 이제 터졌는데 그렇죠. 북한은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가장 먼저 국경을
닫아버렸어요. 완전히 봉쇄를 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는 한 번 이 전염성 병이 이렇게 퍼지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네. 국경을 일단 닫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봉쇄했고 뭐 주민들 간의 접촉과 또는 지역 간의 이동도 이제 완전히 이제 단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이 완전히 중단이 돼서 오히려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사람 우리가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경제 때문에 식량난으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또 발생을 해서 사실 예전에 저도 좀 소식을 듣기에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뭐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때라고 하던데 그럼 그때 상황하고 이 코로나 상황 어떻게 맞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상황은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나라에서 배급을 받다가 갑자기 안 주니까 그냥 방법을 몰라서 굶어 죽었는데 이번에는요 방법을 알아요. 지금은 장마당을 알고 밥을 먹을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냥 맹놓고 죽을 때보다 지금 상황에 더 힘들지 않았을까?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렇죠. 내가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북한의 의료 환경이 완전 열악하잖아요. 코로나 걸렸어.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가 됐었을까? 진단 장비가 아예 없었고 의료 장비가 아예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민간요법 같은 데 의존해서 아 이런 거 먹으면은 괜찮다더라 이렇게 되고 버드나무 잎을 뭐 우려서 먹는다던가 이렇게 북한은 기본적으로 민간요법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허준의 독립보감 원본이나 이렇게 카피를 해서 각자 집에서 치료를 해요. 저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희 가족이 8식구 중에서 5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사를 벤토에다가 이렇게 소독을 해서 엄마하고 언니한테 제가 주사를 놔줬어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뭐 이렇게 식물 이파리 뭐 이런 거 갖다 빠서 뭐 맞아. 어디 아프면 맞아. 하려고 민간요법. 하고 뭐 고약이라든가 바르고. 빨간 양 뭐 네, 이런 거에다가 맞아요. 그 상황보다 더 열악한 지금 상황인데 국경은 봉쇄가 되고 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당연히 뭐 탈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 그 탈북자 추이는 어떤 상태인가요, 김상태 씨? 상태 좋은 김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북한의 이탈 주민 입국 현황을 여러분께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수치가 1,500명, 뭐 1,300명, 이 1,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쭉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딱 이제 발생이 되면서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229명 확 줄었죠. 네, 229명. 그리고 2021년은 63명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확 줄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나아져서 작년에 2023년에는 196명까지 이제 좀 올라갔네요. 네. 그렇군요. 아유 다행이네요. 빨리 0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네. 복음 통일이 돼서 맞아. 예, 빨리 왔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왕래를 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